차별과 싸움은 모두 인간의 마음속에서 나왔다. 세상을 가득 채우고 있는 극심한 차별, 혐오, 배척, 가치의 차이를 멋대로 결정하는 것, 중독, 방탕, 공궁, 오만, 잠시도 가라앉지 않는 고통, 끊임없는 언쟁, 피투성이 전쟁, 온갖 공포. 이들은 모두 다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서 나온 것이다. 남의 판단 따위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세상은 너무나 불완전해서 불쌍히 여겨야 할 대상일까? 아니면 이대로도 완전 무결해서 어떤 면에서든 올바른 걸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때그때 어느 쪽이든 쉽사리 믿을 거야. 왜냐하면 그들이 뭘 어떻게 믿을지 결정할 때 영향을 끼치는 요소는 지금 지갑 속에 얼마가 들어있는가, 배가 부른가 고픈가, 날씨가 좋은가 나쁜가, 기분이 어떤가이기 때문이지. 사람을 움직이는 건 사상이 아니라 돈과 명예다. 사랑하라 라는 예수의 말에 감명을 받았다 한들 실제로는 자신의 생활을 조금이라도 바꾸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드물다네. 또 시인과 철학자, 사상가의 사고방식에 감동을 받아봤자 자신의 생활 방식을 조금이나마 바꾸려고 하는 사람도 없지. 그런데도 약간의 돈이나 이익, 명예를 위해서라면 무언가를 곧장 찬성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전쟁도 그런 식으로 현실에서 일어나는 것일세. 세상은 천재보다 평범한 사람을 좋아한다. 일반적으로 학교라는 곳은 천재적인 아이를 키워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고방식이 건전하고, 다시 말해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고 그럭저럭 건강하며 다른 사람과 비슷하게 유능한 아이를 키우고 싶어 하지요.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천재적인 사람을 성가시고 거추장스러우며 다루기 힘든 존재로 여깁니다. 그리하여 결국은 평균적인 사람만이 사랑받지요. 바로 그런 사람들이 생산업이나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데 적합하기 때문입니다. 젊은이는 언젠가 늙는다. 젊은이들의 겉모습은 매우 날렵합니다. 생생한 에너지로 가득합니다. 그들은 지금의 세상을 비판하지 마지 않습니다. 어째서 세상이 이렇게 되어버렸느냐고 불평하고 어른들이 나쁜 세상을 만들었다고 끊없이 화를 내며 만사를 다 아는 양 남들의 비열함과 오만함, 악덕함을 지적합니다. 그러는 한편 실제로 그들의 행동은 어떨까요? 제 취향의 이성을 쫓아다니는 것 말고는 향락만 추구하지 않습니까? 현재 상황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자신이 사회의 일원이라는 사실조차 자각하지 못하며 무엇에도 참가하지 않고 적극적인 행동도 하지 않으며 멀리서 조소할 뿐이지요. 그러다 결국은 아무것도 해내지 못한 채 나이를 먹고 마지막에는 오래전 젊은 시절에 빛났던 본인밖에 모르는 꾀죄죄한 노인과 꼭 같은 모습이 되고 맙니다. 반항하는 젊은이들 가운데 천재가 있다. 사회가 정한 교육 시스템을 잘 따라가지 못하는 아이들, 어른이 정한 규칙이나 규율에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벗어나 버리는 젊은이, 어떻게 해도 교사에게 미움받는 학생, 반항을 거듭한 끝에 학교에서 쫓겨나는 학생, 그런 젊은이들 가운데 훌륭한 작품을 만드는 예술가와 문화를 새로운 방향으로 개척해 나가는 천재가 있는 법이다. 하지만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다. 대부분의 젊은이는 반발이나 반항만으로도 완전히 지쳐버려서 자신의 길조차 찾아내지 못하게 된다. 제멋대로라는 말을 들은 이야말로 진짜 개성적인 사람이다. 어떤 일을 개성적이라고 일컫는 것은 일종의 좋은 평판이 된다. 하지만 어떤 일을 제멋대로라고 평가하는 건 악담이 된다. 실제로는 제멋대로라고 평가받는 사람이야말로 자신의 개성에 따라 꾸밈없이 살아간다. 반면 개성적이라는 말을 들은 사람은
이따금 독특한 생각이나 의견을 내비칠 뿐 그것 말고는 거리의 흔한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고 생각한다. 젊은이는 고독한 이기주의자다. 젊은이는 대체로 모두 고독한 이기주의자다. 그들은 자신만이 영원히 살 거라고 내심 믿고 있다. 그래서 만사를 자기 위주로만 생각한다. 자신의 이해타산이나 상상이야말로 현실적인 것이라 여기며 자신의 쾌감에만 최고의 가치를 둔다. 따라서 약간의 실수나 예기치 못한 문제가 생기면 크게 낙담한다. 마치 나락에라도 떨어진 것처럼. 또 기쁜 일이 생기면 어쩔 줄을 모른다. 마치 이 세상의 꼭대기에 올라간 것처럼. 이 극단으로 뜨겁거나 차가운 낙차가 크고 우스꽝스러운 희비극이 일어나는 이유는 그들이 언제나 저 혼자만을 위해 살아가기 때문이다. 젊은이들은 아직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가는 충만함의 온기를 모른다. 음악에 대해 말하지 마라. 그냥 연주해라. 음악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설명하거나 떠들어봤자 대체 뭐가 될까요? 음악을 논해 본들 거기에 가치 따윈 없습니다. 애초에 음악을 두고 올바르다느니 교양적이라느니 취향이 좋다느니 말하는 건 아무런 의미도 없는 데다 조금도 중요하지 않을 테지요. 핵심은 일단 음악을 연주하는 것이 아닐까요? 정교한 연주로 사람을 기쁘게 하고 춤추게 하고 듣는 이의 마음을 즐거움으로 가득 채워주는 것 말입니다. 아이의 영혼은 부모를 닮지 않는다. 아이들은 모두가 각자 자신만의 새로운 영혼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부모들은 그 사실을 조금도 깨닫지 못한다. 그러기는커녕 자기 자식이라는 이유로 영혼도 대대로 이어진다고 착각한다. 그래서 아이가 자신들과 너무 다르게 생각하거나 행동한다고 느끼면 그것을 어린애의 천진함이나 격세유전 혹은 단순한 우연 탓으로 치부해버린다. 부모들은 그것이 새로운 영혼의 행동이라는 사실을 알 길이 없다. 너무 많은 약속을 하면 안 된다. 여자들이 너의 말을 잘 들어주지 않는다고? 그야 그렇겠지. 원인은 너에게 있어. 내가 여자들한테 지나치게 많은 약속을 했기 때문이야. 지식을 쌓을수록 의문도 늘어난다. 지식은 마치 물건처럼 여겨진다네. 혹은 어떤 일에 도움이 되는 도구처럼 취급받기도 하고. 그렇다면 지식인은 많은 도구를 가진 사람인가? 백과사전은 많은 도구를 담아놓은 편리한 책인가?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알려주지. 지식을 쌓으면 쌓을수록 더욱 늘어나는 것이 있다네. 바로 의문일세. 지식의 숲속 깊은 곳에는 더욱 컴컴한 의문의 골짜기가 입을 벌리고 있다네. 소시민이 만들어내는 약. 이 세상에서 벌레처럼 꿈틀거리는 이름 없는 무수한 소시민이라는 작자들은 어떤 경우에도 여하튼 본인만 안전한 장소와 위치에 있으려고 한다. 그래서 언제나 적당한 것만 가지며 본인한테 유리한 환경에서만 산다. 그들은 만사에서 극단적인 것을 피한다. 그러니 사실은 예술이 뭔지도 모르고 성스러운 것에 대해 조금도 이해하지 못하며 건전한 사람에게도 이따금 생겨나는 타락이나 방탕조차 자신과 인연이 없는 것으로 생각한다. 그런 주제에 권력을 한 조각이라도 손에 주고 싶다는 욕심으로 다수결 제도를 만들었다. 또 자기 안의 폭력을 권리로 정당화하기 위해 법률을 만들었고 저 자신은 책임을 지기 싫기 때문에 투표 제도를 만든 것이다. 저는 본심을 이야기하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저는 사람을 싫어한다는 인상을 풍길지도 모릅니다. 사교활동에서 서툰 인간으로 보일 수도 있고요. 하지만 그건 사실과 전혀 다릅니다.
저는 농부나 아이들과 금세 친해집니다. 뱃사람도 무척 좋아해서 항구의 술집에서 그들과 함께 술을 마시지요. 화가나 건축가와 담소를 나누고 그들의 작업장을 구경하는 것도 무척 즐거워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낙천적이고 본심을 터놓으며 자신의 일에 인생을 걸어서 너무 좋습니다. 반면 거치장과 거짓말, 수장만 가득한 고상한 사교장이라면 저는 절대로 얼굴을 내비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혼자 책을 읽거나 당구를 치는 쪽을 선호하지요. 감성이 없으면 이 세상은 사막이다. 귀여운 소녀는 어째서 사랑스러운 것일까? 아름다운 여성은 어째서 그렇게 매력적인 것일까? 두둑한 지갑은 어째서 부유한 기분을 안겨주는 것일까? 잘 잡힌 바지주름은 어째서 단정하고 산뜻한 느낌을 주는 것일까? 오만한 작자들이 전쟁이라고 부르며 시작하는 사욕은 어째서 비참한 것일까? 우리에게 감성과 감정이 있기 때문이다. 감성과 감정이 없다면 모든 것은 그저 무미건조한 사물이나 상황에 지나지 않는다. 황량한 사막일 뿐이다. 살아있는 것이 불꽃처럼 느껴지는 여름. 여름은 근사하다. 비가 세차게 퍼붓는다. 밤이 더욱 푸르게 변한다. 마로니의 꽃이 화려하게 핀다. 제스민이 달콤한 향기를 퍼뜨린다. 곡물이 익어간다. 뇌우의 밤이 다가오는 낌새. 어른들이 어린아이처럼 변한다. 살아있는 것이 불꽃처럼 느껴지는 계절. 감각이 작동하는 기쁨. 사람은 왜 여행을 하는가? 왜 다른 나라의 풍경과 건물을 보고 싶어 하는가? 왜 이국적인 공기를 마시고 싶어 하는가? 왜 여행은 쾌감을 안겨주는가? 사람은 왜 바다나 강에서 헤엄칠 때 상쾌함을 느끼는가? 왜 땀이 뚝뚝 떨어질 정도로 격렬하게 구기 운동에 몰두하는가? 왜 스키로 산봉우리를 활강하고 깊게 쌓인 눈을 헤치며 행진하는가? 그 이유는 단 하나. 우리가 자신의 인간 감각을 추구해 마지 않기 때문이다. 본다, 듣는다, 맛본다, 느낀다, 견딜 수 있다. 아직 잘 움직일 수 있다. 아름다움을 구별할 수 있다. 감동할 수 있다. 호응하는 마음이 풍부하다. 자신이 이만큼 감성과 약동으로 가득 찬 사람이라는 감각을 생생하게 확인함으로써 생의 쾌감을 느끼고 스스로의 존재를 기뻐하는 것이다. 자연의 순리에 따른다. 저는 자연의 변화에 대해 불평하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이야기처럼 자연은 가혹한 것이라고도 말하지 않을 테고 또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자연의 순리를 따릅니다. 햇빛이 쨍쨍한 여름날 2시간이나 물을 나르는 것은 몹시 고된 일이지만 이게 바로 여름이라는 계절이구나 싶습니다. 여름다워서 좋다고 기뻐합니다. 나아가 여름이 더운 것도 겨울에 눈이 오는 것도 제가 원하는 바라는 생각까지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날씨의 변화나 자연의 동향에 일일이 진심으로 불평불만을 늘어놓으면 인생이 더욱 힘들고 불쾌한 나날들로 가득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모든 것과 연결되어 있다. 드넓은 호수 한가운데서까지 보트로 나아가 노를 거두고 배 바닥에 들어눕는다. 그렇게 하늘을 보고 누워 손발을 쭉 뻗는 게 좋다. 햇빛이 몸 안쪽까지 닿아서 깊게 스며든다. 볕에 탈 것 같으면 물로 뛰어든다. 그러면 빛도 물도 대기도 나도 하나로만 느껴진다. 나는 구름이 되고 노래가 되어 모든 것과 연결되어 있다고 깨닫는다. 마음도 어린아이처럼 변한다. 진짜 예술은 취미로 이룰 수 없다. 본업을 하면서 소소한 취미로 진짜 그림을 그리는 건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네.
어중간한 마음으로 시를 한 줄 적는 것도 불가능하지. 예술에 임하려면 몸과 마음이 활활 타올라야 한다네. 자신의 영혼과 인생 전부를 창조에 걸어야 해. 건전하고 정상적인 사람은 예술가가 될 수 없다. 이른바 멀쩡한 사람이란 재능이 없는 자다. 그들은 건전하고 정상적인 인간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술가가 가진 광기가 없으며 오히려 광기를 꺼림직하게 여긴다. 본디 재능과 광기는 처음부터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예술과 평온한 생활은 양립할 수 없다. 예술가는 자신이 파멸하기 바로 직전까지 창조의 힘을 쥐어짜내는 것을 업으로 삼는다. 그것은 매우 냉혹한 혼자만의 전쟁터에서 벌이는 싸움과 비슷하다. 그런 창조의 나날은 사람다운 생활의 평온함과 행복을 희생시켜야 할 정도로 가혹하기 짝이 없는 것이다.